오늘은 제가 입병이 좀 나아져서 라면을 먹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라면을 1년에 한두 번 먹을 정도로 엄청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인도에 와서 남자친구가 신라면을 언젠가 한번 끓여줬는데 그게 정말 너무 맛있는 거예요. 어렸을 적에 이런 맛으로 라면을 먹었었나 싶을 정도로 갑자기 라면이 너무 맛있게 느껴지고 제가 그나마 열라면을 엄청 좋아했는데 이제는 정말 신라면이 최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신라면에 푹 빠지게 돼서 그리고 좀 뭐랄까요 계속 입이 아프다 보니까 좀 심심한 음식들, 단 음식들, 과일이나 콜라, 빵 이런 것들 위주로 부드러운 음식들을 위주로 먹다 보니까 좀 매콤하고 짭짤한 게 좀 당기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라면을 먹으려고 선택을 했는데 마침 집에 인도 마크가 붙어있는 신라면 수출 제품이 있어서 이렇게 한번 촬영을 해봅니다. 인도에는 이렇게 제품마다 마크가 붙어있어요. 빨간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고 보라색도 있는데 빨간색 마크는 고기가 들어갔다는 표시입니다. 이 초록색 마크는 베지테리안이라는 뜻이에요. 보라색 마크는 달걀이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인도는 굉장히 특히 종교에서 기인한 사람들의 식습관 문화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 채식 중에서도 달걀을 먹는지 안 먹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렇게 물론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이런 마크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할랄 표시가 이렇게 제품에 붙어 있습니다. 할랄은 이슬람 종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기도하고 만든 음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알고는 있었는데 그분들의 방식대로 종교적인 의의를 부여해서 만든 음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크가 붙어 있다는 뜻은 무슬림들도 드실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마크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 아래에 푸사이라는 이 마크가 붙어 있는데 이거는 인도 식품부라고 해야 될까요? 그 인도 식품부에서 붙이는 마크입니다. 그래서 이 마크 인증을 획득해야 제품을 시장에 판매를 할 수가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인도에서 볼 수 있는 세 가지 특징. 먼저 초록색이든 빨간색이든 보라색 마크가 붙어 있다는 거. 지금 여긴 그린닷이라고 써 있죠. 그 다음에 옆면을 봤을 때 이렇게 할랄 마크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인도 식품 인증을 받은 뜻이다 라는 이 푸사이. 여기도 푸사이 마스크와 함께 초록색 닷이 있고 가격은 525루피입니다. 한국에 비해서 약간 더 비싼 정도인 것 같아요. 이 신라면을 오늘 끓여 먹어보려고 합니다. 수출품인 만큼 이렇게 영문으로 쓰여져 있어요. 모든 인그레디언츠와 그 다음에 쿠킹 인스트럭션 이렇게 되어 있는데 550ml를 넣으라고 하더라고요. 한국분들 보통 생수 한 병 넣으면 된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생수 한 병에 물 조금 더 넣는 식으로 해서 끓이고 있어요. 인도에서는 이렇게 가스통을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각 가정마다 이게 아마 19리터? 19리터인 걸로 알고 있고 밸브가 항상 잠겨 있으니 이렇게 밸브를 열어줘야 돼요. 밸브를 열고 그러면 이 가스 줄이 바로 여기 이 가스 스토브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가스를 열어서 그럼 취 소리가 나는데 여기에 이렇게 토치로 접촉을 해주면 불이 켜집니다. 그럼 불이 세니까 조금 줄이고 이렇게 그릇을 얹고 물 500리터를 붓고 조금 더 부족한 물을 약간 더 채워줍니다. 라면을
열어서 이 안에 스프 2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먼저 물에 넣어주면 끓는 점이 더 높아져서, 왜 소금 먼저 넣으면 끓는 점이 높아져서 물이 빨리 끓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스프 먼저 넣고 끓이는 편이에요. 물이 끓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인도 제품에 보면 이렇게 풋사이 마크와 함께 초록 닷 있고, 그 다음에 라이센스 넘버, 그 다음에 누가 이 제품을 제조했는지, 그 다음에 누가 이 제품을 임포트했는지 정보가 다 적혀 있습니다. 이 농심 신라면은 뉴델리에 있는 라마비전이라는 회사에서 이 제품을 수입해서 마케팅하고 있다고 되어 있네요. 525루피면 총 5개가 들었으니까 하나당 105루피. 105루피면은 현재 환율로 한 1,600원 정도 되는 건데, 한국에서도 라면 한 개 가격이 1,000원이 넘는 수준이니까 이 정도 가격은 합리적인 가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물이 끓고 있어서 라면을 넣습니다. 라면을 넣고, 저는 이상하게 이 부스러기들은 라면에 안 넣게 되더라고요. 왠지 뭐 낭비하고 그런 건 아닌데 이상하게 부스러기들은 넣으면 맛이 왠지 텁텁해질 것 같아서 넣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개인 취향이죠. 원래 면을 잘라서 넣는 타입인데 오늘은 깜빡했네요. 자, 이렇게 라면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국물 먼저. 이게 아까 채식 마크가 붙어 있었잖아요. 인도 채식 마크가 붙어 있기 때문에 소고기가 안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도 국물이 여전히 맛있고 깔끔합니다. 면도 탱글탱글하죠. 면도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러면 인도에서 신라면으로 하는 점심 식사 맛있게 먹겠습니다. 인도 집 문에는 이런 고리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잠가도 되긴 하는데 이게 안에서 잠그면 밖에서 열기가 어렵고, 밖에서 반대로 잠가놓으면 안에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넣어서 열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런 고리로 닫아놓으면 여닫기가 참 간편한 것 같아요. 오늘도 여전히 하늘은 맑고 풍경도 멋지네요. 오늘 전기기사가 와서 이 집 대문등을 달았습니다. 저 건너집에도 비슷한 스타일의 이 등이 달려있어요. 여기. 그래서 집을 밝혀줄 대문등을 달았고, 그 다음에 오늘은 텃밭을 아직 안 살펴봤는데 어제보다 조금 더 자란 바질 잎들이 있네요. 아침에 보니까 우와, 여기에도 꽤 많이 자랐어요. 근데 아침에 보니까 개미들이 이 씨앗들을 먹고 사는 것 같아요. 씨앗 근처에 개미들이 많이 몰려있더라고요. 열무는 여전히 우등생. 그다음에 로즈마리는 소식이 안 보이네. 어제 아침에 하나 본 것 같기도 한데 물에 휩쓸려 간 건지 로즈마리는 아직 기미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깻잎은 아침에 개미들이 바글바글해서 무슨 잎이 하나 올라오는 것 같았는데 그 주위로 개미들이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깻잎 올라왔다. 그래가지고 그걸 다 먹어치우면 어떡하지 해서 물을 잔뜩 줬는데, 와, 개미 집이 여기 어딘가에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또 구멍을 이렇게 만들어놨네요. 그 다음에 와, 오렌지 씨앗 올라왔습니다. 와, 여기도 올라오고 있네. 인도는 와, 여기에도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도 인도는 이렇게 여기 로즈마리 있다. 로즈마리 찾았어요. 로즈마리도 올라오고 있네. 그러니까 이렇게 환경이 척박해도 식물들은
제각기 다 거기에 적응해서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적상추인데 어제보다 훨씬 더 눈에 잘 띄어요. 언제 따서 먹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레몬은 아직 소식이 없는데 여기 씨가 있다는 거를 제가 간과를 하고 그냥 놔뒀었네요. 얘네도 다시 물에 불리면 싹을 틔울까요? 어쨌든 뿌려는 놔보겠습니다. 레몬도 굉장히 잘 자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텃밭상은 아직 이렇다 할 변화는 없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은 씨앗들이 자라고 있다. 그나마 상추는 깻잎은 정말 반응이 없을까 싶었는데 싹 하나 올라온 거 보입니다. 개미들의 습격이 되게 강해 보이는데 여기를 약을 쳐서 개미 굴을 없애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개미들이 어디서 이렇게 올라오는 걸까요? 여하튼 좀 물을 줘서 개미들을 잠시 퇴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은 어제보다 키가 더 컸어요. 열무인데 열무는 키가 정말 훌쩍 큰 게 보여요. 딱 봐도 훌쩍 큰 게 보여서 아마 다음 주쯤 되면 엄청 커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열매를 수확하기에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여기 솔직히 딱 흙이 엄청 깊지는 않아서 어떤 열매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일단 제가 식물을 너무 좋아해서 실험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곳이기는 하거든요. 일단은 심었으니 경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직 물을 안 준 상태이기 때문에 물을 줘야 되는데 물탱크에 물이 오늘 물이 올라와 있네요. 어제 이렇게 밸브를 열어놨더니 이게 다시 물이 올라왔어요. 이렇게 바가지로 물을 채워서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바질 많이 나와서 너무 행복해. 근데 여기 주변에도 개미들이 많이 있네요. 얘네들이 이거를 엄청 좋아하나 봐요, 씨를. 얘도 어제 이렇게 살살살살 주니까 얘네가 쓰러지지 않고 잘 있었어요. 사실 서울집에서는 작은 하단에다가 해보니까 씨앗들이 물을 줄 때마다 다 쓰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는 좀 정말 힘이 약한 분사기로만 물을 줘야 되나?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오히려 신경 쓰지 않고 제가 그냥 이렇게 막 하니까 식물들이 거기에 맞춰서 자라나? 아니면 얘네들이 원래 이런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오늘도 물을 주며 이 밭을 가꿔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정원 이름을 적어야 되는데 아직은 못 적고 있어요. 적으려면 페인트로 적어야 될 것 같은데 조만간 시간이 나는 대로 페인트를 구매하던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알아보던지 해서 여기다 이름을 적으려고요. 그러면 오늘도 평화로운 인도에서의 하루 등도 달았고 정말 고요하고 평화롭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솔직히 한국에서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해도 여기에서의 그 고요함과 평화로움이 저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이곳에서 하는 게 훨씬 더 마음이 편안하다고 느껴지고 한국은 삶이 너무 많이 치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치열함도 열심히 사는 증거기 때문에 너무나도 값지고 멋진 것이기는 하지만 한편 인간이 인간으로서 좀 누려야 할 그런 어떤 자유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물론 그 자유함이라는 정의가 굉장히 광범위하긴 하지만 좀 이렇게 편안하게 휴식도 취하고 때로는 머리도 식히고 그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건 아닌데 한국 사회가 워낙 좁은 사회다 보니까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조금 아무래도 그렇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에 좀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그나마 이렇게 한국을 벗어나서 조금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 그게 한국 안에서라도 참 행복한 일일 것 같아요. 새 소리가 정말 많이 들리는데 제가 사실 새는 무서워하지만 새 소리는 정말 좋아합니다. 어쨌든 나무가 있으니까 새들이 왔다 갔다 하네요. 자, 그러면은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 이따가 또 찍을 만한 게 있으면 카메라를 켜볼게요. 물을 주면서 마무리.
제가 최근에 영상에서 인도 물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킬리였고 오늘은 베일리라는 물이 있네요. 처음 보는 물인데 저희 아까 그 전기 기사가 저희 집 조명 달아주면서 아마 마시고 남기고 간 물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원에 지금 호스로 연결해서 물을 줘야 되는데 바가지로 물을 줘야 하는 입장이라 그냥 좀 힘들게 하고 있다가 이 물통이 보여서 여기에 물을 담아서 옮기면 좀 더 편하겠다 싶어가지고 여기에 물을 담아봤는데 근데 이 물이 안드라프라데시에서 나온 물이네요. 안드라 출신의 물은 처음 보는 것 같아가지고 라이센스 자체는 저 마하라슈트라에서 받은 것 같은데 이 생산 자체는 이 안드라프라데시에서 나오는 수원을 통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본 물이라 한번 이렇게 담아봐요. 1리터고 그다음에 가격은 20루피라고 되어 있습니다. 20루피면 현재 환율 기준으로 하나 320원. 320원이요. 그래서 인도에 이런 물도 있다. 신기해서 한번 찍어봤어요. 오늘은 한참 안 먹고 남은 김치가 있어서 배추김치 처리 겸 해서 김치 부침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구내염이 조금 가라앉았기 때문에 조금 매콤한 음식들 먹어보려고요. 김치를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솔직히 평소에도 즐겨 먹는 편은 아니라서 김치가 이렇게 조금 남네요. 근데 김치 볶음밥이나 김치 부침개는 제가 엄청 좋아합니다. 김치를 알맞게 자르고 보통 김치 부침개 할 때 저 김치의 그 젓갈 냄새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김치를 물에 씻어서 하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이 김치는 지금 젓갈 냄새가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이 그대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코를 훌쩍이고 있는데 제가 아빠를 닮아서 그런지 매운 거를 먹을 때마다 콧물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미각성 비염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매운 거를 먹을 때마다 콧물이 엄청 나오는 그런 비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최근에 되어서야 그럴 수 있겠다. 제가 미각성 비염일 수 있겠다 하고 알게 됐습니다. 더러 김치 부침개 양파가 들어가는 집도 있던데 저는 그건 좀 별로인 것 같고 그냥 이렇게 심플하게 김치 그다음에 매운맛을 첨가하려고 고추 이 정도 하고 사실 이렇게 칠리 파우더도 준비를 하긴 했는데 그 음식 컬러 예쁘게 하려고 이것도 준비하긴 했는데 이게 너무 매운 칠리여가지고 그냥 넣는 김에 살짝만 넣을게. 조금만 넣고 그냥 색깔만 주는 정도로 넣고 그다음에 인도에서는 밀가루를 마이다라 그래요. 인도 배우가 이렇게 모델로 있는 이 마이다를 샀습니다. 그래서 밀가루 적당량을 요리에서 참 어려운 적당량을 안쪽에 넣고 인도 밀가루는 인도 자체에서 밀 생산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인도 국내산일 거예요. 한국 수입 밀가루와는 달리 저는 소화도 잘 되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근데 인도에도 아무래도 웰빙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흰 밀가루보다는 그 홀윗이라고 하죠. 뭐라고 하냐. 통밀가루가 훨씬 더 인도에서는 건강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정원에서 나온 이 소금. 사실 이것도 제가 소금이 없다고 해서 남자친구가 사준 건데 가격이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 비싸도 너무 비싸. 이게 얼마였냐면 지금 가격표가 없어졌는데 350루피인가 그랬어요. 원래 이 소금이 이렇게 비싼가요? 원래 비싼데 제가 몰랐던 건지 아니면은 이게 한인마트에서 너무 이게 비싸게 파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한테는 1kg도 안 되는 소금을 5,000원 넘는 가격으로 산 거기 때문에 엄청 비싸다고 생각하고 샀습니다. 그래서 소금 약간 이렇게 넣고 여기에 물을 넣고 섞어주면 돼요. 사실 정확한 감은 없어요. 그냥
요리를 엄청 잘하는 편은 아니어서 정확한 감은 없고 그냥 어깨 너머로 본 것들 생각해가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 맛이 나겠다 하는 거. 그래서 요리사분들 보면 어떤 맛을 이렇게 상상해서 만들어내시는 거 정말 대단한 작업인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농도가 알맞게 잘 된 것 같은데요. 밀가루가 엄청 부드러워요. 벌써 밥이 다 되려고 하는데 다 됐네. 빈도 가스 항상 쓸 때마다 저는 켜고 끄고 합니다. 가스는 항상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방향이 이쪽으로 돼 있어서 불편하긴 한데 가스를 열고 그다음에 여기 스토브에서도 가스를 열어준 다음에 이렇게 토치로 불을 붙입니다. 불이 강하니까 좀 줄이고 팬을 올린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오일을 붓고 반죽을 넣으면 되겠죠. 이것도 500ml 올리브유인데 가격이 680루피예요. 한인마트에서. 남자친구가 너무 그냥 좋은 거 먹어야 된다고 세상 물정 모르고 막 사는 것 같아요. 조금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사준 거니까 감사히 잘 먹고 있습니다. 자, 오일을 이렇게 적당량 부어주고 팬은 제가 태워 먹었어요. 좀 팬 태워 먹기 전문가예요. 항상 팬을 태워 먹어. 손잡이를 부착해서 조금 이렇게 오일을 적당히 둘러주고 이 반죽을 이 양이 적어서 다 넣어도 될 것 같은데 한 번에 반죽을 이렇게 올리면 되겠죠? 이렇게 하니까 꼭 하나씩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를 좀 더 줄인 다음에 오일을 펼친 다음에 오일이 적은가? 집에서 항상 오일을 적게 써 버릇을 하다 보니까 특히 이렇게 전 부칠 때 진짜 오일 많이 넣어야 맛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너무 일이 안 되고 있으니까 잠깐 카메라 내려놓고 이게 그 삼각대 다리가 짧아서 위에까지 안 보여요. 다음부터 긴 걸 사야겠어. 그냥 다 넣으면 될 것 같아. 반죽이 조금 진 게 약간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붙이면 붙여지겠죠? 좀 올리고 오일을 골고루 펼쳐주고 사실 김치향이 적은지 많은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일반적으로 하는 건지 조금 과한 건지 덜한 건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세상살이도 그런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서는 다 상식이던 게 남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상식이 아닌 게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생활을 많이 해본 것도 아니지만 사회에 나가서 와 정말 나는 우물안 개구리였구나. 온실속 화초였구나. 정말 내가 조부모님과 부모님의 보호 아래 자랐구나.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물론 저도 항상 좋게만 자란 건 아니었지만 생각해보면 뭐 남의 어떤 불행을 빗대서 저는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는 걸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럼에도 달리 할 말이 없어서 그래도 표현을 해보자면 엄청나게 불행한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편안하게 살지는 않았나 부모님 덕분에 그런 생각은 해보게 됩니다. 그 봉사활동 가서 특히 가난한 나라 사람들 보고 한국에서 태어나서 행복해요 이런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그 말이 그렇게 미웠거든요. 남의 불행을 자신의 행복으로 삼는다는 사실이 와 그거만큼 폭력적인 게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저는 그 말이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전 비교하는 것 자체도 좋아하지도 않거니와 와 그런 말은 어디 가서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해외 봉사만 갔다 오면 학생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딱 봐도 기름이 많이 없어 보이죠. 그렇지만 조금 있으면 뒤집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남의 불행을 토대로 저의 행복을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 마음의 습관이에요. 그리고 그 행복이라는 거 외에도 가운데가 틀러붙었네. 특별히 뭐 비교 대상의 행복 이외에도 다른 분야에 있어서도 잘 이렇게 비교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노력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비교를 많이 하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편 그런 노력도 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봐요. 비교에 민감한 거죠. 한편. 뒤집어야 될 것 같은데 오일이 없어서 오일도 좀 부족해요.